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두 번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기사를 찍기 시작하는 현재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21일 오전 10시 38분 49초, 41초, 42초 지나가는 시간에 이제 오늘의 단어를 먼저 찍게 되겠네요. 그죠? 오늘의 단어를 이제 할 텐데 오늘 가져온 기사는 이겁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는 이건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죠? Foreign Policy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Foreign Policy, FP라고 보이시죠? Foreign Policy에서 가져왔는데 이건 뭐 제가 Foreign Policy를 갖다가 제가 이제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Foreign Policy를 갖다가 제가 구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뉴스레터를 신청했거든요. Foreign Policy에 이제 국제 외교 관련해 가지고 그죠? Foreign Policy니까 외교 아닙니까? 외교 정책이 아닙니까? 미국의 국제 외교 관련해서 굉장히 저명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잡지 중에 하는데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제가 뉴스레터를 신청하는데 하면은 이제 뉴스레터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뭐 FP 관련해서 뉴스레터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는데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라오면은 이제 이번에 추천해 주면서 한번 이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관련한 사태에 관련해서 Foreign Policy가 저한테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하고 추천해 준 기사의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Foreign Policy에 굉장히 이제 권위 있고, 그죠? 권위와, 이제 굉장히 국제 정치학자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보는, 그죠? 굉장히 그런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잡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an expert point of view on a current event, 현재 사건에 대한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갖다가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니케이의 논평가인 히로유키 아키타. 아키타라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 진돗개가 있다면 일본에는 아키타가 있죠. 아키타죠. 아키타로라고 했는데. 하여튼 개 이름이 아키타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히로유키 아키타라고 하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저는 이게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일본어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일본어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서 일어, 독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제2외국어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근데 제2외국어로서 일어를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일어를 난생 처음 하는 사람인데 학생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었는데 이 교수님이 일문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수업의 강의하는 강의의 수준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 일어를 갖다가 공부했던 사람들의 수준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기본적인 것을 아는 수준으로 해서 수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난생 처음 보다 보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르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공부를 했으면은 별도로 이제 학원 다니고 했으면 했겠지만 또 1학년 때 또 좀 많습니까? 할 일이 또 1학년 1학기 때인데 좀 많습니까? 그죠? 적응도 해야 되고 당신은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동아리에도 가입해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술자리도 해야 되고 또 난생 처음 또 술도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을 갖다가 제가 F를 맞았습니다. 낙제를 했었습니다. 1월을. 근데 졸업을 하려면은 교양 과목은 교양 학점은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중국어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왜 중국어를 선택했냐면, 1학년 때 내가 한 것은, 1학년 때 내가 낙제를 받은 이유는, 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일문과 교수님이 말이죠. 고등학교 때
일어를 갖다가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일어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안 하고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아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저는 뭐 읽지도 뭐 글자 한자도 일어를 한자도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두 분 다 쳤단 말이죠. 한 문제도 못 맞췄겠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딱 머리를 딱 굴린 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제가 중국어를 선택했는데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있겠죠. 그 중국어는 그때 당시만 그때는 그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그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되지 않은 언어였기 때문에 중국어는 그죠. 중국어는 제2외국어가 아니었다고요. 제2외국어는 뭐 불어, 독어, 그 다음에 이제 일어 뭐 이런 것들을 했었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은 뭐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1학년 애들하고 좀 같이 수업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기초부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중국어를 갖다가 4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한 4, 5개월 정도 그 중국어 수업을 들었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중국어를 갖다가 국내에서는 가르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기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역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알아듣고서 제가 그걸 A0를 맞았었습니다. 그때 A0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제 해석도 있고 그때 장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중국어로 장문도 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영어를 제가 그때 제법 했었거든요. 좀 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이니까 제가 영어 좀 했겠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강사들하고 막 토론을 매일매일 막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그저 학원 나가가지고 맨날 이제 프리토킹 시간에 했었거든요. 2학년 때, 3학년 때, 뭐 4학년 때 계속 프리토킹으로 다 했었으니까 그 영어는 좀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했으니까 영어의 문장 구조는 제가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 아닙니까? 또 목적어 대신에 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주어 보어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주어 보어 부사 보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영어하고 어순이 같더란 말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같다 보니까 뭐 해석도 쉬웠고 해석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르쳐 주니까 제가 따라갈 수 있었고 한자도 쉬운 한자부터 하니까 따라갈 수 있었고 또 한자도 제가 또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한자를 좀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저는 한자 세대입니다. 한자를 학교에서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아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장문도 다 했죠. 해석도 다 해버렸죠. 저는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빼고 다 맞췄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장문도 싹 다 하고, 장문도 쫙 하고,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한 20분 만에 풀고, 두 분 다. 한 30분 만에 풀고 저는 항상 시험을 오래 안 칩니다. 저는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금방 팍 풀어버리죠. 그리고 또 뭐 예전에 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토익도 제가 쳤었거든요. 토익도 군대 가기 전에 750점 맞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890점까지만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890점, 요즘은 890점 하면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축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대단한 점수였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토익을 치더라도 리스닝 컴프레hension은 처음에 첫 시간에는 리스닝 컴프레hension 그다음에 리딩 컴프레hension 시간이 오죠. 리스닝 컴프레hension 시간은 딱 보면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대로 하고서 내가 답을 체크해야 되니까 마킹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리딩 컴프레hension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치면은 그냥 보면 한 줄 보면 바로 체크 바로 답이 바로 눈에 바로 보였거든요. 체크하고 뭐 이렇게 문장 지문 읽고 쭉 하더라도 하면 보통 한 1시간 그때 그게 1시간짜리인가? 리딩 컴프레hension이 토익 안 친 지가 하도 돼가지고 그랬는데 뭐 1시간짜리라 그러면은 한 30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30분은 지루해가지고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마킹은 이미 벌써 사인펜으로 마킹은 다 해서 또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항상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보자마자 쭉 읽으면 바로 체크. 문제 하나 푸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는 거죠. 읽고 바로 체크. 왜냐면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뭐 물론 토익이 그 문제 은행식이라고 그러지만 똑같은 문제여서 그런 거지 아니고 처음 보는 문제를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 10분이 지났네요. 하여튼 이 일본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은 제가 그래서 일본 말을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F 받았던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이 히로유키라는 게 이게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지금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아키타 이게 그렇고 아키타면 걔 일본 개그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키라입니까? 일본 개그 아키타가 아니고 아키라입니까? 하여튼 히로유키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꼭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재 사건에 대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썼는데 뭐 일본 사람이 쓴 물론 영어 잘하는 사람이죠. 쓴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장 구조도 굉장히 이제 문법에 탁탁 막힌 굉장히 영어 문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서 탁탁 그러니까 고급 영어인데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쉬운 구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코리아 헤럴드라든가 그 다음에 코리아 타임스 같은 영자지 있죠.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영자지는 굉장히 쉽지. 기자들이 영어로 쓰지만은 굉장히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국말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장 구조가 굉장히 편하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편하죠. 쓰는 단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물론 또 국내 이벤트를 갖다가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알다 보니까 그래 무슨 일인지 알기 때문에 또 기사 내용이 읽는 것이 편한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 같은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어는 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으로 이제 어순이 또 일본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또 어순이 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쓴 영어다 보니까 이게 길이는 긴데 길이는 긴데, 그리고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은데, 솔직히 뭐, 여기 이렇게 어려운 단어라는 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지,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들은 쉬운 단어들이거든요. 일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단어죠. 그죠? 그리고 미국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단어, 굉장히 뭐 편하고 쉬운 단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공부를 한국에서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어렵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이런 단어들은 미국인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죠? 이거는 미국에서도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할 때 다 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기는 한데, 뭐, 이게 금방 끝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가 길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프간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죠? 미국이 이제 제가 카불에서 이제 뭐 탈리반이 점령하고 뭐 미국이 빠져나오고 그 얘기에서 뭐 또 뭐 동반자 관계 어쩌고 저쩌고 뭐 쿼드 동맹이니 어쩌고 쿼드 연합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쿼드리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 사자 간의 안보 대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조금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죠? 친일본적인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길기 때문에 요것만, 다른 기사들은 살펴보지 않고, 빨리 이제, 오늘의 단어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려고 하면은 길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사는 살펴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만 할 건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문법 대신에 이제 욕을 배우는 시간, 슬랭을 배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슬랭, 그죠? 뭐, 욕이라고보다, 슬랭이라고 언어라 그러죠? 언어나 슬랭, 욕이나 뭐, 욕을 갖다가 좀 품위 있게 말하면은 슬랭이죠. 언어라 그러죠? 언어. 엄밀하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끼리 엄밀하게 쓰는 그런 단어인데, 그 슬랭을 갖다가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물론 두 번째 기사에는 슬랭을 매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기사 끝나고 슬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단어가 지금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요거만 가져왔습니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단어 끝나고 오늘의 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냥 기사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기사 끝나고 오늘의 욕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걸로 하고. 자, 제목은 이겁니다. China's neighbors hope Afghanistan pull-out means a pivot to Indo-Pacific.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제목부터가 일본의 입장에서 쓰인 그런, 그거다. 그죠? 일본의 입장에서 쓴 그런 기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프간 사태, 중국과의 연관성, 그런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탈리반이 점령을 했는데, 탈리반은 이슬람교도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붙어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슬람교도, 그것도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지역이다. 그러면은 급진주의적인 탈레반이 폭력을 쓰고 있는 이 탈레반이 같은 수니파인 같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이 겪는 순환, 중국 정부에 의해서 겪고 있는 순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동안은 미국에게 억눌려서 지내왔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고 힘을 갖게 되면은 과연 신장 위구르에 있는 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슬람 단체, 그죠? 신장 위구르의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일부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히로유키 아키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이웃들은, 중국의 이웃이면 한두 나라입니까? 그죠? 중국의 이웃이 17개국인가 17개국인가 그렇죠? 중국은 바다로 면한 면이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합치고 일본까지 합치면 17개국인가 19개국인가 그렇죠? 그죠? 굉장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그런 나라들을 힘으로 억제하지 않으면은 항상 서로 간에 이제 다뤄야 되죠. 우리나라는 국경을 맞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바다 건너면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단 말이에요. 3개의 나라밖에 없지만은 중국은 지금 복잡하단 말이죠. 한 20개 나라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세워볼까요?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섬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인 섬나라라. 왜 섬나라냐? 이 밖으로 뻗어나가려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면 하면은, 이쪽으로 가려 하면은, 이게 다른 나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위되었단 말이죠. 몽고, 여기 또 무슨, 우즈베키스탄입니까? 러시아, 북한, 대만, 일본, 이렇게, 필리핀, 인도, 필리핀하고도 지금, 여기서, 남중국해 들고서, 말레이시아, 여기, 태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도 부딪히고 있죠. 인도하고도 지금 국경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9 바즈라라고 해서 가져가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한 19개국이거든요. 19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런 중국의 이웃들이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 철수가 인도 태평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를 희망한다. 이거는, 반은 맞죠. 그죠? 반은 맞는데, 과연 이 네이버스가, 일본 사람이 말하는 네이버스라는 것이 과연 몇 개국을 말하느냐. 일본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웃은 그겁니다. 인도.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인도태평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비유하는 것이 인도태평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를, 그런 의미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뭐, 반쯤은 맞다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피봇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봇은 어떤 축을 상태로 이렇게, 축이 부채가 뭐죠? 붙이면 축을 상태로 쫙 펴지죠? 그러면 어느 축을 향했다가 이 축을 상태로 다른 축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내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다가 이 축을 상대로 축으로 해서 다른 축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유럽을 바라보았다가 이제 아시아를 딱 바라보게 돼. 미국을 축으로 해서 꽉 찍고서 미국에서 유럽을 봤다가 아시아로 다시 시선을 돌린다. 그럼 피봇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관심을 두다가 그 피봇, 그 관심사항을 인도태평양 쪽으로 줬다.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 이거는 그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위해서 아베가 트럼프에게 제안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단체, 협의체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with the withdrawal completed, Washington's strategic shift can commence. 현재 철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워싱턴 즉 미정부의 전략적인 어떤 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반은 맞고 반은 좀 살짝 일본의 희망사항이 섞인 요 기사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ords of Today. Today's words. 제일 처음에 insofar as입니다. insofar as. so far as 하면 뭐뭐 하는 한이죠. 그죠? so far as as far as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so far as 뭐뭐 하나. so far as you respect how I feel, I will respect yours 그죠? 갑자기 지어내려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네가 나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내 기분을 갖다가 네가 존중하는 한 나도 너의 기분을 존중할게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insofar as면 뭡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죠? 그 정도까지, 요런 정도라는 to the degree that 그 정도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가 어떻게 될까? insofar as가 she had done her best to comfort him. insofar as she was able. 그녀는 그를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to comfort him. 그를 편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insofar as she was able. 그녀가 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그를 달래주려고 그녀의 최선을 다했었다 이런 거죠. 능력을 넘어서서는 못 해주고 능력치까지만 해줬다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한까지는 그를 갖다가 편하게 해주려고 그 여자가 최선을 다했었다는 거죠. 근데 유펜드 이거는 뭐 여러 했었죠. 유펜드 이거는 거죠. 거꾸로 뒤집는 거죠. 업사이드 해버리는 거죠. 그죠? 앞뒤로 그냥 유펜드 근데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장기파로 확 뒤집어버리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유펜드라고 하고 하여튼 거꾸로 뒤집다. 거꾸로 하다 이걸 유펜드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나오죠. 체스보드를 뒤엎어버렸다고 그러죠. She appended the chessboard halfway through the game because she was losing. 이런 사람하고 체스하면 안 되는데 그녀가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의 중간에 들어서서 그 체스판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certain 하면은 선언해버리는 거죠. 딱 확언해버리는 거, 딱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죠?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뭐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assertiveness 하면 단호한 태도를 말합니다. assertiveness. 믿음이나 호불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의 믿음, 내가 싫다, 내가 뭐에 대해서 싫다, 나쁘다에 대해서 이제 내 입장을 밝히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때 assertiven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He spoke with the confidence and assertiveness. 그 사람은 자신감과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쯤 되겠죠.
As the first woman to head the institute, she quickly gained a reputation for assertiveness. 그 협회를 이끄는 첫 여성으로서 그녀는 재빨리 그녀의 단호한 태도로서 그녀가 보인 그 단호한 태도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인터로퍼 중간 인턴이니까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죠. 인터로퍼 하는데 이 인턴은 뭐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입하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인터로퍼 하면은 요청 없이 활동이나 단체에 이제 관련되는 사람, 그죠? 끼어든 사람이죠. 활동을 좀 같이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어떤 단체에 들어서 개입되는 사람, 혹은 무단 침입자, 그죠? 무단 침입자도 어디에 침입을 내 집에 무단 침입을 한 사람. 근데 인터로퍼 그건 범죄자죠.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그것보다는 그런 범죄자보다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그런 범죄자들보다는 좀 그런 범죄자도 인터로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다는 좀 약한 의미의 그 무단 침입자, 혹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주제 넘는 사람, 인터로퍼. 남의 분야를 침범하는 사람, 그죠? 남의 분야 지가 잘 모르면서, 그죠? 아는 척하면서 뭐 판단하든가 그런 걸 인터로퍼라고 그러죠. 그죠? 남의 분야를 침범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인터로퍼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 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Security didn't prevent an interloper from getting onto the stage at the opening ceremony.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시큐리티가 보안이라든가 안보가 아니고 보안,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했죠. 보안이 그 개회식에서 그 인터로퍼 그 침범자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보안이 경비 보안쯤 되겠죠. 오르는 것을 interloper prevent A from B죠. from A를 B로부터 예방하는데 그걸 예방을 못했다는 거겠죠. prevent A from B, 뭐 refrain A from B, 뭐 keep A from B, 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restructure, 뭐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단어인데 structure 구조죠.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구조 개편하는 거죠. 개혁하는 거죠. 구조 조정하는 겁니다. restructuring. 그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The government restructured the coal industry before selling it to private owners. 정부는 말이죠. 그 개인 소유자에게 팔기 전에 그 석탄 산업을 구조 개혁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화, 일단 공기업이었는데 사기업에게 팔았다 이런 말이겠죠. 프라이빗 오너들한테 팔았다는 거죠. selling it 뭐를요? 석탄 산업을 구조 개혁을 해서 파니까 좀 돈 더 많이 받고 팔았겠죠. 그 다음에 First Island Chain 하면 제1도련선이라고 이게 중국이 그 만든 그 국제 정치 이게 근데 제1도련선 중국의 군사 전략상 개념인데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고 대미 방어선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을 방어하고자 하는 대미 방어선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이쪽으로는 이 방어선이니까 제일 처음에 제1도련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제2도련선을 확보한다는 거죠. 즉, 이 선 안으로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1도련선이 이게 규슈죠, 규슈. 그럼 대만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중 사우스차이나시죠, 남중국해. 그 베트남이 있고 대만이죠, 필리핀이고 이제 인도네시아 뭐 그죠? 그리고 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인도네시아죠, 말레이시아고. 여기는 타일란드이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제1도련선도 지금 이게 제1도련선은 등쇼평 때 개념이 만들어졌다가 장머저한 사람이 한 건데 최근에 이 개념이 그 미중 관계가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 대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대만 해협, 대한 스트레이트 아닙니까? 이게 대만 해협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는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데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이게 뭡니까 자유의 항행 작전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미군이 이제 막 정기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그 중국의 그 항공모함 한 대 사이로 미국의 구축함이 막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쪽 대만 해협, 이게 대만 바깥으로 이거 대만인데 대만 바깥 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여기 이쪽으로는 뭐 그 미국의 군함들이 여기는 뭐 들락날락 맨날 들락날락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뭐 그 폭격기라든가 맨날 날아다니죠. 그죠? 미국에 그죠? 미국의 뭐 정찰기라든가 이런 것들 맨날 날아다니 이 안쪽으로 날아다니고 뭐 미군이 들어와서 여기 좀 무기도 계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에 가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제1도련선 이걸 처음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죠. 중국이 그걸 갖다가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는 제1도련선. 요걸 갖다 제2도련선이라고, Second Island Chain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필리핀 안쪽까지, 이제 이쪽까지,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이겠죠. 이 안쪽으로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참, 중국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지정학적으로, 섬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둘러싸여 있죠. 그죠?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뭐, 부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순다이,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비엔남, 뭐, 이런, 이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죠? 타이완, 이게 필리핀, 이렇게.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들이 바깥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항상 막혀 있다고. 다른 나라에 막혀 있어. 자유롭게 못 나간단 말이죠. 나가려고 하면 여기 부딪히죠. 여기 나가면 대만에 부딪히죠. 여기 나가려고 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냐오위다오. 중국에서는 냐오위다오라고 그러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가 여기 있죠. 센카쿠 열도가. 그죠? 여기는 또 이어도가 있고, 한국이 막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게 섬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섬나라라고 보통 알려져. 못 나가면 못 나가. 이쪽은 또, 요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잠수함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기에 잠수함이 있어도, 이것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쪽은. 그죠? 섬이 있죠? 수심이 낮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거든요. 이 바깥으로, 중국의 잠수함이 이쪽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이런 나라들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그 제1도련선이라 그게 First Island Chai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욕도 먼저 봐야겠죠. 슬랭을 또 보도록 하죠. 단어를 봤으니까 지금 32분이나 지났는데 저는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쉿을 했습니다. 아니죠. SO를 했죠. SO by the sucks. 그죠? 끔찍하다. 그죠? 좀 불쾌하다, 끔찍하다. 이런 게 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꼴값 들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쉿을, 똥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죠. 그죠? 개똥 같다. 뭐, 그죠? 이게 소똥이거든요. 불은 황소 아닙니까? 오늘의 욕, 오늘의 슬랭. 욕, 그죠? 슬랭. 언어죠, 언어. 좋은 말로 합시다. 슬랭이라고. 이 슬랭은 bullshit. 뭡니까? 소는 불은 황소를 말합니다. 숫소. 암소는 악선인가? 악선인가? 그렇죠. 악선. 그래서 숫소, 암소 다 합치면 캐틀이죠. 캐틀. 하여튼 그런데 소똥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소똥. 이게 황소의 배설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냥 헛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주둥이 닥쳐. 헛소리 하지 마. 주둥이 닥쳐. 라고 해야 할 때, what a bunch of bullshit. 놀고 자빠졌네. bullshit.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욕입니다. 여기 지금 욕 배우는 시간이죠. 욕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bullshit. what a bunch of. 소똥 한 덩어리. 번치는 한 덩어리죠. 그죠? 이 진짜 소똥 한 덩어리네, 진짜. What a bunch of bullshit.
써보란 말이죠. 외국인들. What a bunch of bullshit. 이제 이런 게 있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게 bullshit입니다. 소똥이니까, 똥이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똥, 개똥을 아니고 왜 소똥이라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개, 혹은 개의 성기와 관련된 욕이 있죠. 여기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자, 딴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holy shit. 홀리는 뭡니까? 성스럽다는 뜻이죠. 홀리 그레이는 뭡니까? 성배 아닙니까? 성배. 그죠? 성배. 홀리 그레이. 성배죠. 성스러운 잔 아닙니까? 근데 이 홀리 쉿은 뭡니까? 성스러운 똥이란 말입니다. 성자가 그죠? 성자가 눈똥이란 말이죠. 성자가 눈똥. 그러면 성자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는데 성자가 똥을 싸더란 말이죠. 싼 똥을 봤단 말이죠.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이겠죠. 인상적이다는 것은 이게는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의 인상적인 건데, 하여튼 놀랍고 쇼킹하고 서프라이징한 그런 상황에서 holy shit, 진짜 깜짝 놀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감탄사다. Holy shit, man, this is incredible. 오만하나? 이럴 수가. 이게 정말 놀라운데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랐단 말이죠. Holy shit.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holy shit을 갖다가 깜짝 놀랐어. Holy shit 하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라는 거죠. Holy shit.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I suddenly thought, holy shit, if this plane's engines were to shut off, we would crash right into those mountains. 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럴 수가, 이런 젠장할. 이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 버렸다면 우리는 저 산들로 바로 갔다가 크래쉬 부딪혀버릴 거야. 엔진이 고장났다면 고장났었다면 부딪혀버렸을 거야. 이런 뜻이겠죠. 현재의 반대죠. 안 부딪혔단 말이겠죠. 그죠? 가정법 과거니까. When she showed him his reflection, he was stunned. Holy shit, he said. 그녀가 그에게 그의 이제 반사체를 보였습니다. 뭐 거울을 보여줬겠죠. 그죠? 그의 반사된 모습을, 그걸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줬을 때, 그는 깜짝 놀랐는데, 놀라며 한 마디, holy shit, he said. 그때 holy shit이라고 했다는 거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뭐 깜짝 놀랐나 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의 단어와 오늘의 요건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뒤에 이 실제 기사를 들고서 이 일본 사람의 보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미군의 철군 풀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게 뭐 자신들의 희망에는, 즉 일본 사람의 희망에는 인도 태평양 쪽으로 그 균형이 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막 설득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들으라고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얘기, 일본 사람의 의견을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을 갖다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또 일본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야만이 이 사람들과 외교를 하는 데 있어. 이 사람들을 대처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본 사람의 그 아프간 철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요 기사를 잠시 뒤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